동독 체제의 붕괴를 결정짓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자유선거의 실시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4개월째인 1990년 3월 달에 동독에는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23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요. 최종적으로 7개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서독의 자매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인년, 기사련, 사민당이 동독에 생겨났습니다. 이 정당들은 서독의 정당과 이름이 거의 유사하고요. 또 서독으로부터 재정적인 그리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독의 자매정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서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정당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정당들은 동독 지역정당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 정당이 동독 고유의 지역정당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사당은 과거 동독공산당의 후신으로서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바꿨고요. 방대한 조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독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서독 정당들도 동독공산당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연맹 90은 동독 반체제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운동가들이 만드는 정당인데요. 이 정당들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서독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스스로 그러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연맹 90을 만들어냈고요. 이 두 정당들은 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동독 주민들의 이익과 정서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동독의 자유선거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동독의 자유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사회주의를 계속 지킬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할 것이냐 였는데요. 독일을 위한 동맹이라는 연합체로 김인년, 기사련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당 3개 정당이 함께 연대를 구성을 했는데 이 독일을 위한 동맹은 사회주의보다는 통일을 더 우선적으로 우선시하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선거 결과 독일을 위한 동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김인년이 40.8%, 기사련이 6.3%,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당이 0.9%, 그래서 토탈 48%를 득표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요. 통일을 보다는 사회주의 개혁을 지지했던 정당이 사민당 21.9%, 그리고 구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 16.4%, 그리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생겨난 동맹 90은 불과 2.9%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시민단체 그리고 동맹 90이 선거 이전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막상 선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시민단체들이 2.9%밖에 받지 못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연합이 48%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반체제 시민운동단체로서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동맹90이 불과 2.9%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동독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한다 라고 하는 민의가 표출되면서 통일을 위한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독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성국에 대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을 설득을 했고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유일한 조건은 독일이 나토에 잔류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구 조건은 서독의 입장으로서는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의 동맹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서독이 이 두 국가를 설득을 했고요. 프랑스와 독일이 독일 통일을 찬성하는 대신 그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로화의 도입에 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로화 도입을 요구한 것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유럽 통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고요. 독일의 유럽의 중부, 유럽 대륙의 중앙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또다시 2차 대전과 같은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럽 통합에 함께 동참할 경우에 유럽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독일이 유로화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독일의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2차 대전 이후 40년 동안 마르크화라고 하는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구축했는데 이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유로화를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앞둔 그런 불확실한 시기에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통일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로화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권을 계속 가지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성국가로서 그동안 영국은 독일 내에서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서 도청, 감청 등을 해왔는데 통일 이후 이제 주권을 회복하게 되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서독 내의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서독은 영국의 통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많은 서독 주민들이 이 통일 당시 서독 정부가 영국에게 정보 수집권을 제공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근에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도청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통일 당시 서독 정부가 전성국들에게 서독 내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나라는 소련인데요. 소련의 통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독일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40만 명의 소련군 철수 비용을 서독이 부담을 했고요.
또 당시 소련의 경제개혁으로 소련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서독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독일 통일은 내부적인 역동성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지만 국제적인 승인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1989년 12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직후 나토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담에서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했는데 이 말은 독일 통일은 독일 민족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동서독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서독은 과거 체결된 국제협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은 서독이 과거에 전성국과 체결했던 국제협정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독의 통일은 전성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독일은 전성국의 통일 지지를 위해서 많은 설득 노력을 했고요. 결국 2+4 조약을 통해서 전성국들이 독일 통일을 승인한다는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독일 통일에 끝까지 반대했던 소련의 승인이 이루어진 1990년 9월 모스크바에서 전성국가들이 모여서 독일 통일을 승인하는 최종 조약 서명을 했고요. 이 2+4 조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독일의 국경은 불변하다라는 것인데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통일 이후 과거 상실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국경 불변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핵무기가 되겠습니다. 즉 통일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병력의 상한선을 37만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독일의 병력이 18만 명에 불과하니까 과거 약속했던 37만 명보다 훨씬 적은 그런 병력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함께 동서독이 과거 주권의 제한이 있었는데 통일로 인해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헌법에 통일을 목표로 하고 통일을 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동서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는 방식, 혹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방식,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 활용된 방식은 동독의 서독 편입입니다. 즉, 동독이 서독의 모든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었죠. 물론 통일 직전에 동서독 간에 대등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동서독의 장점을 취합한 통일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결과 동독 체제의 장점을 찾기 어려운, 즉 서독 체제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서독 체제가 그동안 이룩한 자유, 복지, 인권, 평화의 그러한 서독 체제의 체제적인 요소를 모두 다 동독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1990년에 동독이 서독을 깨 편입하는 방식으로 독일 통일이 선포되었습니다.